자, 오늘 과학기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암세포, 그지?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항암제에 대한 그런 글이었는데, 연습하기 너무 좋은 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도에 쌤이 물음표 쳐놓은 이유는, 요즘 근 몇 년 사이에는 이런 글을 조금 안 내지 않았나? 과학기술의 난이도를 조금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인데, 작년 수능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연습하기 너무 좋다. 계속 안 내왔기 때문에 다시 등장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의 인트로부터 글이 끝날 때까지 점차 이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라는 그 방향을 더듬어가는 이 글인데, 그래서 이 글을 꼭 다른 지문들이랑 좀 같이 연습을 해서 이렇게 사슬이 길고 흐름이 좀 더 호흡이 긴 이런 지문들을 생각보다 정보량이 많지 않네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거든. 이 지문은 조금 국어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시간도 얼마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애매한 상태가 돼버리면은 와, 정보도 너무 많고 문제 풀 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렇게 돼버렸을 거거든. 길을 잃은 거야. 그래서 그 길 찾기 연습한다 라는 생각의 지문.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가벼운 수준이고요. 지문 읽는 거가 굉장히 좋아요. 네, 같이 보기 좋은 지문들, 네, 간단하게 한 2개 정도 적어봤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쌤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글인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자, 일단 필요한 배경 지식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하면서 갈게요. 생명체 유전 정보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으로 구성된 DNA, 친절하게 DNA를 읽어줬어.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자, 일단은 너가 이런 말들 나올 때 막 정시 막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걸 읽을 때 일단 생명체 유전 정보는 DNA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읽어내는 게 중요해. 지금 뭔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약간 배경 지식 설명하는 중이야. 대충 알아야 되니까. 자, DNA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 알지, 그지? 우리 영화에서 막 이런 거 되게 자주 봤잖아. 생긴 꼬라지 정도는 알잖아. 이걸 약간만 확대해 보면 이래. 이 뼈대를 이루는 이 바깥 부분 있죠. 이 부분 확대한 거예요. 이 뼈대가 인산, 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산이랑 당이라는 걸로 뼈대를 만들어 놔요. DNA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뭐가 붙냐? 여기 위치에 오는 게 바로 염기라는 친구들인데, 이 염기라는 위치에다가 오는 게 바로 방금 아까 나왔던 AGCT라는 네 가지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중 하나가 여기 붙어. 그래서 대충 보면은 이런 느낌인 거야. A, G, C, T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A는 무조건 T랑만 가고 G는 무조건 C랑만 가거든. 막 그런 규칙이 있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염기라는 이게 이 DNA라는 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예요, 정보. 우리 몸의 그 설계도 같은 거야. 그래서 저 유전자를 복사해가지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약간 뭐 그런 게 이제 인간 복제가 되는 거고. 뭔 소리 이해돼? 뭐 그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전자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 거냐? 사진법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 수 있는 게 어려운 얘기 아니야. 집중해서 잘 들어. 올 수 있는 게 네 가지라며. 그지? 그럼 경우의 수가 네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A는 무조건 T랑만 결합하거든. G는 무조건 C랑만 결합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반대쪽은 그냥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네 가지 곱하기 네 가지 곱하기 네 가지 곱하기 네 가지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총 4의 n승가지의 정보가 저장될 수 있겠지. 그래서 사진법으로서 저장되는 개념이야. 뭔 소리 이해돼? 그러니까 DNA라는 건 결국 나를 이루는 설계도 개념이다. 이 정도는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는 건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 정도는 압시다. 자,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졌어 라는 얘기는 원래 무슨 소리냐?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라도 유전자 발현 양상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는 설계도는 같은데 그 설계도를 사람으로 만들어낼 때 그 발현이 되냐 안 되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이러한 현상을 후성 유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후성은 뒤 후자겠지, 그지? 뭔가 후천적인 뭔가가 달라졌거나 하는 그런 얘기인가 봐. 후성 유전이란 DNA 염기서열의 변화는 없어. 그러니까 DNA는 똑같아. 오케이? 이런 걸 일란성 쌍둥이도 DNA는 똑같아. 이런 거야. 염기서열 변화 없이 화학적 변형을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오케이. 자, 후성 유전이란 화학적 변형 이런 거래. 후성 유전이라는 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DNA 메틸화, 히스톤의 아세틸화 등이 있대. 자,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가 지금 나한테
결과로서 제시가 된 건 뭐야? 얘네의 결과는 뭐? 유전자 발현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자, 가보자고. DNA 메틸화. 자, DNA가 메틸이 된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지? 메틸화래니까. 그게 뭔 소린가 보자고. 유전자의 전사 조절 부위인 프로모터 내에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어 특정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된다. 자, 일단 전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갔어. 전사라는 게 뭔지 보고 와야 돼. 그지? 자, 전사가 뭐냐? 전사란 DNA 유전 정보. 자, 이거 우리 몸의 정보라 그랬죠? 일단 전령 RNA에 옮겨지는 과정이래. 자, 뭔지 모른다 칠게. 유전 정보의 복사물인 전령 RNA. 자, 지금 이거 보기를 좀 독해야 됐던 세트예요. 전령 RNA 뭐냐면 유전 정보의 복사물이에요. 오케이? 결국 지금 그럼 전사는 뭐냐면 얘가 얘로 옮겨지는 과정이라는데 그럼 복사한다는 거네. 괜찮? 그럼 전사는 복사네요. 라고 들고 오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다시 읽어봐. 유전자 복사 조절 부인 프로모터. 자, 프로모터는 뭐였냐? 프로모터는 RNA 중합 효소가 결합하는 DNA 가닥의 한 부위래. DNA 가닥 한 부위고, 예. 전사가 시작되는 부위. 아, 오케이. 이거네. 이거. 그지? RNA 상부적 RNA 뭔지 모르겠고, 전사가 시작되는 부위래요. 그러면 지금 뭔 소리냐면, 복사를 조절하는 부위인 복사 시작 부분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냥. 괜찮? 네, 사이토신에 뭔지 모르겠죠? 메틸기가 부착된대. 야, 이게 바로 뭐야? 메틸화요. 메틸기가 부착됨. 됐어? 그러니까 전사, 복사를 조절하는 시작 부분에 메틸기가 부착됐다고. 됐어? 이거 지금 AGCT 네 가지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특정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된다. 야, 그럼 이 메틸기는 뭐 하는 새끼야? 억제되는 애야. 그지? 억제하는 애네. 돼요? 특정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된다.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가 복사가 안 돼 버리는 거지. 그러면 설계도는 똑같지만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겠네. 가능하네, 그지? 이 과정은 주로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인접한 서열 CPG에서 일어난다는데 지금 여러분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이쪽 인접한 서열이라니까 뭐 피가 뭐 인접했나보지 뭐 이 정도만 하고 넘길게.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 사이토신이 어쨌든 메틸기랑 붙기 좋아하나 보지, 그지? 그래서 저는 프로모터에 이거 시작 부분이라 그랬지? 이건 복사라 그랬어. 이렇게 읽는 게 중요했어. 전사를 복사라고 읽어낼 수 있었어야 돼. 그래서 인접한 서열에서 일어나며 DNA 메틸화 효소의 촉매작용으로 촉진된다. 여러분 이 효소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는데요. 효소라는 건요. 땡땡땡 효소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항상. 기출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그냥 땡땡하는 애라고 읽으면 됩니다. 오케이? 땡땡하는 애라고 읽으면 돼요. 그럼 뭐라고? DNA를 메틸화하는 효소인 거예요. DNA를 메틸화하는 효소, DNA를 메틸화하는데 뭐 이딴 식으로 읽자고. 촉매작용으로 촉진된다. 당연한 소리예요, 이건. 오케이? 자, 메틸은 사이토신 좋아하고요. 그지? 자, 메틸화된 DNA는 복사가 뭔가 좀 잘 안 되겠지. 전사 인자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구조를 형성한대. 당연하지, 그지? 전사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정지 신호 역할을 한다. 안 어렵죠, 그죠? 정지 신호가 있어서 이게 복제가 안 된다. 반면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그래서 글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지? 자,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전사를 촉진하는 화학적 변형이다. 잠깐만, 전사를 촉진한다고? 이건 복사를 촉진한다면 반대말이네요, 그죠? 전사를 촉진한데 약간 전사가 방해되는 거였는데, 그지? 오케이, 히스톤은 DNA 감겨있는 단백질 구조체래. 오케이, 자, DNA가 이렇게 있으면 히스톤 여기 이렇게 감겨있는 애인가 봐요. 단백질 구조체 감겨있는 거에 힘을 주면 될 것 같아, 기억하기. 그 꼬리 부분의 라이신 잔기에, 야, 쫄지 마, 이런 거에 쪼는 거 아니에요. 프로모터니, 라이신 잔기니, 사이토신이 막 이런 거. 어쨌든 히스톤이 있는데 히스톤은 뭐라고? 히스톤은 DNA에 감겨있는 애예요. 그죠? 이게 중요해. 감겨있는 애인데 그 꼬리에 아세틸기가 결합을 한대. 오케이? 아세틸기가 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히스톤과 DNA 간의 상호작용이 느슨해진대. 자, 그럼 뭔 소리냐? 감겨있는 게 느슨해진다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 괜찮? 자, 보면 마치 단단히 감겨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전사인자들이 DNA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된다. 그러니까 이 아세틸기는 어떤 역할이냐? 아세틸기는 약간 윤활유 역할이네. 맞지, 그지? 이 히스톤이라는 게 DNA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데 그 아세틸이 딱 붙으면은
이 빙글빙글 감싸고 있는 그게 느슨해져가지고 복사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반면 히스톤이 탈아세틸화 효소 HDAC래. 네,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돌아와야 되겠지요 아마. 중복돼서 소술이 되면. 이렇게 괄호하고 저렇게 영어 기호 주는 건 뒤에서는 난 영어 기호로 쓰겠다는 뜻이거든. HAC가 라이신 잔기 꼬리였어요. 이거 그냥 꼬리로 읽으면 돼요. 아세틸기를 제거하여. 아세틸기를 제거한대. 자, 윤활유를 제거했어. 그럼 다시 빡빡해지겠지. 그지? 그러면 DNA 히스톤 복합체 구조를 더욱 조밀하게 만들고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다. 야, 그러면 아까 느슨해졌던 게 다시 빡빡해지는 거죠. 그죠? 이해돼? 그럼 이 탈아세틸화 효소하면 다시 빡빡해진다 이런 거고, 아세틸화가 되면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복사가 잘 된다 이런 얘기네. 오케이? 자, 여기서 머릿속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 돼요. DNA 메틸화. 자, DNA 메틸화 뭐야? 메틸화 되면은 복사가 잘 안 됨. 그치? 아세틸화는 거꾸로야. 그치? 아세틸은 약간 윤활유 느낌이라 그래서. 그래서 히스톤이 아세틸화 되면, 히스톤이 뭐였다고? 히스톤은 DNA를 칭칭칭 감고 있는 그런 실타래 같은 거래. 그래서 아세틸화 되면은 느슨해져서 오히려 복사가 잘 됨. 오케이? 그런데 탈아세틸화 하면은 당연히 복사가 안 되겠지. 더 빡빡해지니까. 되지? 별 내용 아니죠, 그죠? 지금 이게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싶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 읽었을 땐 별 내용이 없어. 내가 지금 표시가 정신 없어서 그렇지. 결국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 건 거의 없었다. 오케이? 네. 자, 한편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얘들아, 지금부터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거든.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된대. 지금 처음으로 특정 유전자라는 게 나온 거야.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하여 세포의 분열을 조절하고 무제한 증식을 방지한다. 무제한 증식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암이에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입니다. 굉장히. 자, 그러나 후성 유전자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런 보호 메커니즘이, 자, 이 보호가 바로 뭐야? 종양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보호되는 유전자인 거지. 그지? 이런 게 무너질 수가 있다. 자, 예를 들면 종양 억제 유전자의 프로모터. 다시 종양 억제를 하는 애의 프로모터가 뭐야? 복사 시작하는 부분이야. 이것도 복사 시작하는 부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그지? 부위에 DNA의 메탈화가 과도하게 일어나. 자, 이거 무슨 일이야? 무슨 뜻이야, 이거? 프로모터. 지금 우리 종양 억제 유전자가 DNA 메탈화가 과도하게 일어났다는 건 뭔 소리야? 결국 종양 억제 유전자 복사가 안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럼 종양 억제 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겠지. 이런 방향이야. 자, 그 다음 일어나거나 히스톤에서 아세틸기가 제거되면 윤활유가 제거됐어. 그러니까 아세틸화 됐다는 얘기죠. 그죠? 탈아세틸화 됐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더 빡빡해지지.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부분이었잖아. 그지? 뭐가? 탈아세틸화가. 맞아요? 그럼 지금 이게 우리 여기서 나왔던 아까 DMNT 이거, 그러니까 메틸화 돼도 정지 신호가 돼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데, 탈아세틸화 돼도 더욱 조밀해져서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는데, 지금 무엇을 억제하려는 상황이었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보호 메커니즘의 제일 중요한 친구인 종양 억제 유전자, 이 친구를 억제하는 거네. 그지? 그럼 종양 억제가 안 되겠지. 그럼 종양이 생기겠네.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죠? 점차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잡아가는 거야. 처음에는 뭐 나한테 이런 걸 왜 알려주나 했던, 그지? 히스톤 복합체니 메틸환이 이런 얘기가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였구나. 종양 억제 유전자에 대한 이 정지, 그지? 이거에 대한 발현 억제. 그럼 종양이 생긴다라는 방향으로 하겠네. 그죠? 자, 이러한 오류로 종양 억제 유전자가 상실되면은 세포주기 조절 시스템이 붕괴되고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비활성화된대. 야, 자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대. 세포가 스스로 터지는 건가 봐요. 근데 어떤 놈은 자살해야 되겠냐? 종양 같은 건 스스로 터져버려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란 말도 어떻게 읽어야 돼, 우리는? 보호 메커니즘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돼요?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 세포 자살 프로그램도 비활성화돼요. 그래서 종양이 정상성의 수명을 다해도 사멸하지 않고 무한히 증식하게 된다. 그런 걸 바로 암이라고 한다. 이해돼? 돼요? 암세포란 그런 것이다. 자살해야 되는데 자살하지 않고, 그지? 억제돼야 되는데 억제되지 않으며 계속 무럭무럭 자라나는 방향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왜 배웠는지를 이해하는 거야. 이 메틸화, 아세틸화, 이거는
그지? 아세틸화가 아니라 사실은 탈아세틸화가 문제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럼 종양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안타깝다 이러고 끝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까지 나오고 끝나는 글인 거야. 돼요? 자, 기존의 항암제는 주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특성을 표적으로 하여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게 바로 암세포의 특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방법은 정상세포 중에도 빠른 애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어쨌든 그럼 기존의 항암제는 어떤 거였어? 기존의 항암제는 그냥 빠른 놈을 공격하는 방식이었던 거야. 오케이? 네. 근데 그럼 정상세포 중에 빠른 애를 공격하기도 하겠지. 그럼 어떻게 돼?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돼요? 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는 새로운 항암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자, 지금 이미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는 알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억제되는 게 문제인 거야. 억제해야 되는 놈이 잘 살아있으면 종양이 안 만들어질 텐데, 그지? 그러니까 이 종양 억제 유전자 어떤 거예요? 약간 종양에 대한 백신 같은 거죠? 그죠? 종양에 대한 그 방어막 같은 건데, 그럼 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비활성화되는 것을 교정하겠다는 건 다시 종양 억제 유전자 우리의 백신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처음 나왔던 이 DNA 메틸화 이거를 날려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복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지? 아세틸화 하겠다는 얘기가 아닐까? 이해돼요?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뭔 소리 이해돼? 그래서 글이 굉장히 깔끔한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도 되게 많아서 좀 못하는 친구들 걸러내기도 너무 좋은 글이 아닌가. 변별력이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건 정말 교육적인 글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다 들고 가려고 하면 망가진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결국 뭔 얘기할 거라고? 그 억제, 그지? 종양 억제 유전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자, 이 치료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할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정상세포처럼 아까 뭐 있었니? 이 자살 프로그램 같은 거 있었죠, 그죠? 후성 유전적 항암제인 어쩌고저쩌고랑 어쩌고저쩌고는 DNMT를 저해야 한대요. DNMT를 저해야 한대. DNMT가 뭐였지? DNA를 메틸화하는 걸 저해야 하는 거야. 괜찮? 기억나냐? 뭐 기억 안 났으면 돌아가면 돼. 메틸화는 어떤 거였어? 좀 딱딱하게 만드는 거였잖아. 맞아? 그럼 메틸화를 저해한다는 거는 잘 복사할 수 있게 한다. 돼요? 뭘 잘 복사해? 방금 우리 만났던 종양 억제 유전자를 사실 복사가 아니라 전사죠, 그죠? 어쨌든 넌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자, 이 약물들은 종양 억제 유전자 프로모터 부위에 과도하게 일어난 메틸화, 약 딱딱하게 굳은 그거, 그지? 그걸 제거해버림으로써 전사 기능을 회복해요. 그럼 어떻게 돼? 종양 억제 유전자가 무럭무럭 다시 자라겠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암세포 성장이 저지될 수 있겠지. 너무 괜찮네. 어렵지 않지, 그지? 한편 보리노스타트는, 자, 이것도 약 이름인가? HDAC를 저해야 한대요. HDAC가 뭐였지? HDAC 여기다. 탈아세티나 효소를 저해할 거야. 그럼 아세틸화 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아세틸화 하면 어떻게 돼? 그 부들부들하니까 전사가 잘 된다. 맞아?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 이거 읽은 이 새로운 항암제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잘 전사될 수 있도록 하는 거네. 이해돼? 네. 그 과정에서 암세포에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재가동돼서 암세포가 사멸하게 된다. 됐어요? 지금 우리 하나의 세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원래 정상일 때는 그러니까 종양 억제 유전자라는 게 이 세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종양을 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건데 그 메커니즘 하나가 뭐냐? 세포 자살 프로그램인 것도 있는 거고. 오케이? 네. 대체 어렵지 않죠, 그죠? 암 발생에 대한 기존의 설명 모델이라고? 여러분, 기존이라는 언어는 애프터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언어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 설명 모델 나오고 그러나 하면서 뒤집을 거야. 자, 누드슨의 이중 적중 모델이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돌연변이가 발생해야 종양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보았대. 오케이. 자, 일단 다시 이중 적중이 뭔 소리냐면 종양 억제 유전자 우리 약간 해결사였던 친구지, 그지? 얘가
두 대립 유전자. 자, 대립 유전자가 아까 쌤이 얘기했던 A는 T랑 G는 C랑 이러면서 이런 걸 대립 유전자를 하는 건데 사실 조금 더 복잡한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그냥 모른다고 치고. 자, 두 대립 유전자 모두의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야. 자, 어쨌든 이거 무슨 뜻으로 읽으면 돼? 고장나야. 이렇게 읽으면 되지, 그지? 고장났어. 종양 억제가 또 고장나니까 종양이 생기는 거지. 라고 보았대. 오케이? 이 모델은 망막 아세포종 같은, 뭐야, 이건 또 몰라, 그지? 유전성 암의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대. 오케이? 네, 어쨌든 뭐 설명을 했었대. 그러나, 자,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겠지. 그러나 기존의 설명 모델이 아니라 후성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확장된 이중 적중 모델이 됐대요. 자, 다시 뭐라고? 이중 적중 모델이 확장됐다고 써 있는 거지. 그럼 뒤집는 게 아니라 덧붙이는 거예요. 맞죠? 자, 어쨌든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자고. 암 발생 경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냐면 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돌연변이 발생해야 종양이 생긴다. 이게 지금 기존의 설명이었잖아. 암은 왜 생기냐면요. 이런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이 종양 억제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에 여기에 뭐 두 쌍이 있다니까 그냥 뭐 이렇게 칠게. 여기도 돌연변이, 여기도 돌연변이 이러면 암이 생겨요. 이게 기존 설명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떻게 다양한 다른 원인으로서 암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자, 이에 따르면 하나의 대립 유전자에는 돌연변이가, 다른 하나에는 후성 유전적 오류가 발생해도 종양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까는 여기 돌연변이, 여기도 돌연변이였는데 이번에는 여긴 돌연변이고 여기는 뭐? 그 메틸화나, 그지? 탈아세틸화 이거 있잖아. 그지? 방금 배웠던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잠깐 고장나는 거지, 그지? 이제 메틸화나 탈아세틸 이런 거, 그런 걸 통해서 얘가 고장이 나더라도 어쨌든 둘 다 고장난 거니까 암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어렵지 않죠? 더 나아가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둘 다 메틸화나 탈아세틸화가 생겨도 암이 생길 수 있어.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림으로 치면 이런 거야. 두 대립 유전자에 원래는 둘 다 돌연변이 이럴 때만 암이었다 이건데, 그지? 이게 기존 설명 모델이야. 근데 확장된 건 어떠냐? 한쪽엔 돌연변이고 한쪽은 후성 유전자 변이여도 되고요. 또 or 이래도 돼요. 이래도 되고 다 결국은 암이 생기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 다르게 가역적인 특징을 가진다. 여러분, 가역적, 비가역적 이런 거 뭔지 알죠? 가는 가능하다, 역은 역방향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가역이라는 거는 다시 고칠 수 있다는 뜻이죠. 돌연변이 못 고친대. 근데 이 후성 유전적 오류는 고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고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돼? 이거 고치면 어떻게 돼? 아까 두 개 돌연변이 있을 때 암이 생긴다 그랬으면 하나 돌연변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지? 돼요. 그래서 가역적 특징을 지니므로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암세포는 원래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 오케이? 물론 얘네는 안 돼. 얘는 비가역적이에요. 얘는 이미 끝났어. 얘는 제거해야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굳이 파괴하기보다는 원상복구 시켜놓으면 되지 않겠어? 오케이? 암세포였던 애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뭐만 고치면? 우리 이 종양 억제 유전자만 고쳐내면.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후성 유전적 약물이라는 걸 통해서 이 두 케이스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중이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네. 자,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래. 정상세포는 알아서 전사가 돼요. 이건 복사 개념이죠. 그렇죠? 그런데 후성유전이란 뭐냐? 후성유전이라는 일단 여기서는 일단 후성유전이 생겼을 땐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방향이었어. 그지? 모든 후성유전이 뭐 다 나쁜 건 아닐 텐데 일단 지금 여기선 고장나는 방향이었던 것 같아. 자, 일단 두 가지가 있었는데 메틸화 뭐였어? 약간 좀 딱딱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메틸화가 되는 거 이거 하는 애가 바로 DNA를 메틸화한다. 이렇게 읽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 하는 애였느냐? 이 프로모터에 메틸기가 붙으면 전사가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지, 그지? 그 다음에 히스톤 아세틸화. 히스톤이 뭐였어? DNA 주변에 있는 실타래 같은 거였어. 그지? 그래, 아세틸은 어떤 의미를 가졌었어? 아세틸은 약간 윤활유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히스톤이 아세틸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좀 느슨해져서 전사가 잘 된다. 그지? 근데 반대가 있었죠. 반대가 사실 문제였던 것 같은데. 탈아세틸화가 있었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건 당연히 뭐 전사가 안 되겠지. 그지? 거꾸로니까. 이런 방향이었어. 까지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정상세포가 후성 유전이 돼서 DNA가 메틸화가 되거나 탈아세틸화가 될 때 전사가 안 되는데 어떤 유전자에 DNA 유전자 개념이라 그랬잖아. 어떤 유전자가 여기에 무슨 유전자가 있었다고? 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었다고. 그지? 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전사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서 결국 뭐 세포가 자멸하는 세포 자살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망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다. 였지, 그지? 그래서 우리 항암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거를 1번을 막거나, 그지? 얘를 막아주거나, 얘를 막아주면 돼요. 탈레스테랄 막아주면 돼요. 너무 쉬운 내용이었어요. 새로운 이 항암제라는 건 그런 애였다. 그 기존의 항암제는 그냥 무럭무럭 빠르게 자라는 애를 부셔버리는 방향이었는데, 새로운 항암제는 이 후성 유전 자체만 막아줘서 결국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향이었지,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이 조금 좀 디테일한 느낌이 들었을 수 있는데, 기존 설명 모델과 그 다음에 그 확장된 이중 적중 모델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했느냐, 이 DNA가 이렇게 있으면, 그지? 이거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겠네. 이거 정확히 설명하려고 하니까. 대립 유전자라는 언어가 사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데, 자, 그냥 대립 유전자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돌연변이가 생기고 돌연변이가 생겨. 그죠? 돌연변이가 생겨. 그럼 어떻게 돼? 암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했던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좀 이 후성 유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게 다가 아닌 거야. 돌연변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우리 후성 유전이. 이 후성 유전. 네모난 거는 후성 유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지? 후성 유전도 어쨌든 고장난 개념이 되니까 여기서는 후성 유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결국은 암이 발생하더라.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우리의 후성 유전 같은 경우는 고칠 수 있다. 돌연변이랑 다르게. 그래서 이걸 우리 고치는 방향으로 가자까지가 지문이었지. 오케이? 자,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로 문제였고, CpG에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면, 메틸기가 부착이 됐어, 일단.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이 복제가 힘들어지겠지. 전사인자들이 결합이 안 되니까 전사가 안 되겠지. 그지? HDAC. 자, HDAC는 까먹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나도 까먹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 어디냐? 여기다. 탈아세틸화 효소네 하고, 탈아세틸화가 활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탈아세틸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 말랑말랑 하던 게 다시 단단해진다. 그지? 그 실타래 같은 게 DNA를 묶고 있는 실타래 같은 게 더 꽉 조이게 된다. 상호작용이 강화한다 해도 되겠지, 그지? 이게 실타래 개념이었어. 자, 그 다음에 계열 약물. 약물이 있었는데 종양 억제 유전자를 전사를 직접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를 방해하는 메틸화를 제거하는 거지. 이건 확인하면 되죠, 그냥 가서. 그러니까 걔가 맞냐? 이게 5 어쩌고저쩌고랑 보리노스타트 이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 그래서 얘는 DNA 메틸화 해결, 그다음 얘는 뭐야? 얘는 탈아세틸화 해결 이런 방향이었지. 그지? 그래서 보니까 뒤에 메틸기를 제거한대. 자, 4번 선지에 있는 보리 어쩌고저쩌고는 탈아세틸화에 대한 해결이었잖아. 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지. 안 어렵죠, 그죠? 막 돌아가야 되는 게 많았는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지? 2번.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거로서 적절한 것은인데, 기억은 기존 항암제예요. 그죠? 얘는 기존이에요. 그 엄청 빠른 애들을 다 부셔내는 그런 방향이었어. 자, 기억만 들고 한번 판단부터 해보자고. 암세포를 파괴하는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공격한다 그랬으니까. 돌연변이를 교정하는가? 돌연변이 교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비가역적 손상을 통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거니까. 그지? 기억 4번.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증식을 억제하는가? 분열하는 과정?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애 찾아가서 부시는 거 하잖아. 그거 아닌 것 같고. 나 5번. 분열 속도가 비정상으로 빠른 세포를 직접 파괴.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3번, 5번의 기억 부분 맞자. 근데 니은은 어떤 거라고? 니은은 그냥 어떤 거? 후성 유전, 메틸기가 붙는 거를 띄어낸다든가, 그지? 아니면 아세틸화가 탈아세틸화 되는 거를 막는 거지. 계속 아세틸화 될 수 있게. 자, 그래서 니은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뭐라고? 억제를 억제하면 어떻게 되겠니?
여러분 이렇게 이중부정적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억제를 억제한다는 거는 종양이 잘 생긴다는 뜻이에요. 미친 소리죠, 그죠? 항암제가 저러면 안 되지 않겠냐? 자, 3번. 니은은 가역적 변화를 통해 그치. 가역적 변화. 그래서 그 종양 억제 유전자를 살리는 방향이었잖아.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뿐 세포 사멸을 유도하지는 못한다. 세포 사멸을 유도하지는 못하는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세포는 어떤 거였어요? 암세포였죠. 암세포가 어쨌든 교정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정상세포는요, 어떻게 돼요? 결국 마지막에 수명이 다하면 자살을 하게 돼요. 그죠? 자살 프로그램까지 살려주는 게 정상이란 말이지. 네. 조금 디테일한데 잘 만든 선지죠. 잘 만든 선지예요. 5번. 니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본래 세포 프로그램을 정상으로 그렇지. 그지? 너무 맞는 말이지. 잘 낸 문제고 굉장히 재밌게 잘 냈어요. 지문 자체도 좋고 문제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자, 3번. 가의 전제로 적절한 것인데, 자, 가는 뭐냐? 후성적 유전 변화는 돌연 변이와 다르게 가역적이다. 이게 가였어요. 가역적인 것의 전제는 뭔가? 글쎄요. 가역적인 거의 전제는 뭐 가역적인 거지. 돌이킬 수 있다. 그지? 자, 보자고. 유전 변화는 일시적으로 변형될 뿐 영구히 변형되는 것은 아니다. 와, 1번 선지 너무 잘 냈어요. 너무 잘 만든 선지요. 이런 거 이제 그냥 까딱하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1번 신나가지고 골라버렸다? 나 좀 잘 읽었는데 하면서, 너는 지금 선지를 따박따박 읽어야 되는 요즘 평가원의 요구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DNA 염기 서열이 변형된 거야? 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야. 오케이? DNA 염기 서열이 변형됐니? 라고 써 있는 선지지. 후성적 유전적 변화는 어떤 거니? DNA는 가만히 있는데, 그지? 딱딱해지거나 막 그런 문제인 거잖아. 맞지? DNA가 변형되는 걸 뭐라 그러겠니? 그런 걸 바로 돌연변이라 그러는 거야. 오케이? 자, 2번. 후성 유전적 변화는 우리 몸의 세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복구 효소에 의해 자연적으로 교정된다라고 써 있었어. 이게 뭔 소리냐? 그럼 우리 이때까지 쓸데없는 소리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적으로 교정될 건데 항암제는 왜 필요한 거야, 그럼? 3번. 후성 유전적 변화는 DNA나 히스톤 단백질의 화학적 변형을 일으켜 유전자 전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는가? 이것도 되게 디테일한 거죠? 억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아세틸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사를 촉진하는 방향이에요. 그것도 후성 유전적 변화죠. 오케이? 4번. 후성 유전적 변화는 그 자체가 불안정한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지금 방금 내가 3번 선지 설명한 게 이거야.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 중에 문제되는 건 얘랑 얘였다. 이런 얘기야. 자, 다시 4번. 그 자체가 불안정한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약한 외부 자극에도 쉽게 분해가 된다. 그 자체가 유전자겠지. 불안정한 화학 결합이어서 외부 자극으로도 유전자가 뭔 개소리야. 야, 우린 이런 걸 읽은 적이 없어요. 5번. 후성 유전적 변화는 유전적 변이가 아니라, 그지? 자, 이거 뭐라 그래?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메틸화나 아세틸화 같은 화학적 변형이 발생하거나 제거된다. 자, 이게 뭐야? 가역적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5번일 수밖에 없는 거지. 너무 잘 낸 문제죠, 그죠? 2번, 3번 문제 아주 지문도 좋은데 문제도 좋습니다. 됐죠? 네. 마지막 보기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악성 종양에 자 적절하지 않은 거야. 일반적으로 암 재발과 전이에 관여하는 암 줄기세포라는 놈이 있대요. 악성 종양. 자, 암 덩어리야. 거기는 암 줄기세포라는 새끼가 있대. 이 세포들은 강한 자기 재생 능력과 약물 배출 능력. 자, 약인데 약을 다시 뱉어버리는 거예요. 기존 항암제에 저항하는 강력한 내성을 보인다. 기존 항암제는 아무래도 그 아까 세포 파괴하는 그거였겠지, 그지?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히스톤 메틸화래요. 히스톤 메틸화. 히스톤은 어떤 거였어? 그 실타래 같은 거 아니었어? 그지? 근데 그 메틸화가 되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죠? 암 줄기세포 특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대. 얘들아, 암 줄기세포가 특성이 유지가 되면 좋겠냐, 안 좋겠냐? 안 좋겠지. 그럼 이 히스톤 메틸화는 문제겠지, 그지? 안 좋은 거야. 저거 해결해야 돼요. 오케이? 자, 히스톤의 특정 아미노산에 메틸기와 결합하는 히스톤 메틸화 현상은 메틸기를 제거하는 효소인 히스톤 탈 메틸화 효소에 의해 정밀하게 조절된대. 오케이, 네, 그러세요. 메틸화를 이 탈 메틸화하는 효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암 줄기세포에서는 HTM이 얘가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된대. 오케이. 자, 그러나 일부 암 줄기세포에서는 HTM이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가 된대. 그럼 이게 과활성화했다는 건 비정상적으로 엄청 강조한 중이야. 이게 과하다는 거니까 메틸이 계속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잖아. 히스톤이 그럼 계속 어떻다는 거야? 아세틸화가 돼 있다는 소리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종양 억제 유전자 발현이 지속적으로 억제가 된대. 그러니까 이 히스톤이 과하게 탈메틸화가 돼. 그지? 그럼 계속 히스톤이 이게 그러니까 이 탈메틸화가 과활성화됐다는 거는 이 히스톤이 과활성화된 상태다. 이런 건데. 그지? 그러니까 이 메틸화가 탈메틸화라는 건 히스톤이 붕붕 잘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암한테 좋다 뭐 이런 얘기인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암세포에 있는 히스톤을 좀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 자, 이 문제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켰던 사람도 있을 거라서 이건요 서술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히스톤 메틸화란 이 언어가 잘못됐어요. 이거를 얘기하려면 조금 더 언어 설명이 좀 섬세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히스톤 메틸화라는 건 맥락상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히스톤 메틸화가 그냥 히스톤이 메틸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맥락상 이게 뭔가 좀 논리적으로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 그지? 히스톤을 메틸화했다가 탈메틸화했다가 하는 그 전반적인 그 현상 자체 그 메커니즘 자체를 아우르는 말로 이해해야지만 지금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그냥 뜯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아쉽죠. 이번 3번은 좋은데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약간 뭐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너는 굉장히 엄밀하게 잘 읽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사실은 여기서 아예 그냥 탈메틸화로 바꾸든가 아니면은 히스톤의 탈부착 메커니즘이 이런 식으로 썼었어야 되는 것 같아. 오케이? 네. 자, 어쨌든 정답 3번만 보면 HTM 저해제가 자, 어쨌든 HTM을 저해하는 순간 어떻게 돼? 탈메틸화가 과하지 않겠지. 그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탈메틸화가 많아지면은 종양 억제가 억제되니까 그죠? 종양이 생겨났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HTM 저해제가 되면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잘 살아남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암 줄기세포에 적용하는 현상은 히스톤 메틸기를 제거하는 반응을 촉진하겠지. 그지? 그러면 억제돼 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엥? 자, 이거 잘못 읽으면 큰일 나는 거네요. 그죠? 메틸기를 제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메틸기를 제거한다는 건 뭔 소리예요? 탈메틸이잖아요. HDM 저해를 했는데 탈메틸화가 또 일어나면 어떡해? 그지? 그러니까 탈메틸화를 막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메틸화 해야 되는 거예요. 메틸화. 이해돼? 그러니까 히스톤을 메틸화를 해야 지금 우리 종양 억제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 언어가 조금 엄밀하지 못했던 거 하나 빼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읽는 태도 연습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